급하게 만드느라 조금 허접하긴 한데, 좀 가볍게 그냥 풀른다는 생각을 워낙 사실 얘기가 또 재미없는 주제라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가상자산이랑 NFT 세금 관련된 내용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목차는 이렇게 5가지로 준비를 해봤고요. 어느 정도는 뭐 기본적인 것들은 뉴스를 많이 보시고 또 관심들도 많으시니까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용어 정의 좀 먼저 간단하게 보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특정금융정보법 상에 딱 규정이 되어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나와 있고, 이제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아래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해가지고 7가지가 이제 제외된다고 열거가 되어 있어요. 열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저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거주자랑 비거주자에 대한 부분인데, 거주자는 이제 국내에 주소 두고 있거나 그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고, 비거주자는 그 거주자가 아닌 다른 개인을 모두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소를 둔다는 거 우리가 뭐 전입신고 하면은 쉽게 이제 알 수 있는데, 거소라는 거는 조금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장소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내가 주소처럼 생활하고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183일이라고 하는 게 1년에 이제 절반 이상 살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걸 거주자로 보겠다라고 해서 그 기준을 정해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과세 대상 이제 미술품에 관한 내용인데, 그 이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 소득세법상에서는 열거주의로 해가지고 열거된 것들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술품 같은 경우에도 서화나 골동품 중에서 이제 가나다 요 3가지에 해당하는 항목들, 그리고 그, 그 외에 이제 역사나 예술적으로 좀 가치가 있는 것들로 해서 이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또 사실 그 과세하는 물품이 협소하다고 보시면 좋은 게, 그 개당 점당 양도가액이 이제 6천만 원 이상이어야지만 납부세액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그리고 문화재나 이제 박물관, 미술관에 이렇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또 과세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 열거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과세되는 미술품을 찾기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 그만큼 이제 투자로서 접근한다면 이제 세후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좀 월등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코인이랑 NFT로 번 돈을 언제부터 세금을 매기느냐. 이거는 다들 이제 유예된다고 이제 발표된 지가 꽤 지났기 때문에 다 아실 거고, 2025년부터 이제 양도 대여분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해서 분리과세를 하기로 이제 확정을 했고, 근데 이게 뭐 또 24년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상 세금을 굉장히 적게 매긴다고 보시면 돼요. 분리과세이고,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필요 경비도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득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봤을 때,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의 대가에서 그 실제 취득가액, 그리고 취득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이 있을 건데, 그것들을 다 차감하고 나서 그 차익에 대해서만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고요. 그 이제 가상자산을 계속 이제 매수했다가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단가들이 달라질 텐데, 그 단가들이 달라지는 거는 이동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 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취득가액을 산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세되는 과세 기준을 이전에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던 그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 2024년 말일 당시의 시가랑 취득가액 중에서 이제 큰 금액으로 할 수 있게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자를 좀 배려해준 나름대로의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세법 제14조에 25년부터 과세하겠다고 나와 있고 37조에 이 필요경비 개선 항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행일은 2025년부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제 좀 다뤄보려고 했던 거는 가상자산이라기보다는 NFT에 관련된 세금 내용인데 NFT는 가상자산으로 봐야 되냐, 미술품으로 봐야 되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뭐 아직까지 유사한 사례, 그러니까 사례가 많이 데이터가 쌓여 있지도 않고 과세도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창 열기가 한번 핫했다가 식으면서 좀 조용한 상황이기는 한데 음, 결론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미술품으로 봐야 된다는 시각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아트테크 붐이 엄청 일었었잖아요. NFT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아트테크가 붐이 일었던 이유가 사실 가격은 매입하는 가격들은 뭐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랑 차이가 없는 그런 비싼 항목들도 있는데 취득세도 없고 보유세도 없고 뭐 양도할 때 우리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단기 양도하면은 최대 82%, 82.5%까지 세금을 때려 맞았는데 그런 세금 걱정도 사실 없고 그리고 이제 미술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타 소득으로 단일 세율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후 투자 수익으로 봤을 때 너무 월등한 거죠. 이제 주택처럼 여러 개 보유하고 있어도 중과세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뭐 상속증의 목적으로 해가지고도 시가가 딱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부의 이전 수단으로도 사실 많이 각광을 좀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그 관심을 가졌고 이게 투자 자산으로서 좀 대중화된다면 가치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판단해서 이제 좀 너도 나도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과세되는 미술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봤을 때는 거의 사실상 세금 내는 경우가 진짜 찾기 힘들어요. 6천만 원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이 없었고 1억까지는 필요 경비를 90%를 인정을 해주고 1억 초과분은 이제 80%를 인정을 해주는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종합소득세 같은 거 계산할 때 사업자들은 업종별로 경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경비율이 80% 90%가 나오려면 사실상 뭐 도소매나 이런 경우에나 국가에서 그 정도까지 인정을 해주지. 그게 아닌 경우에는 뭐 프리랜서들도 많아봐야 한 64%, 65%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술품에 사실 들어갈 만한 비용들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보유 기간이 또 10년 이상이면 이때도 90%까지 경비를 차감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NFT를 어떻게 세금을 매길 수 있을 것이냐를 좀 보면 이제 그 세법상에서는 자산 분류할 때 이제 동일한 자산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세금을 매겨야 되고 그 성격을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논쟁이 많이 됐었거든요. 아직까지 사실 뭐 명확한 법적 근거라든가 규정은 미비한 상태긴 한데 먼저 이제 가상자산으로 보는 입장은 그 NFT를 고유의 인식값을 가진 토큰을 좀 강조하려는 그런 측면에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유의 인식값을 생성하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고 사람들은 이 인식값을 가진 토큰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 NFT를 암호화폐로 봐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한정된 수량으로 이제 통제돼서 유통이 되다 보니 또 희소성이 있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 자체에 대해서. 근데 반대로 이제 미술품으로 보는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 NFT가 작가의 그 생각의 표현물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그 작품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그 코드 값을 부여하는 것은 그냥 이제 희소성이나 뭐 교환 가치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본 거고 그래서 본질 자체는 이제 미술 작품이다라는 거에 좀 집중을 했던 해서 미술품으로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이제 암호화폐가 아니다. 이제 미술품으로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고 실제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도 아직까지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다. 다만 뭐 결제 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뭐 그럴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기 그쪽으로 편입되기는 어렵다라고 의견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NFT가 미술품에 포함이 돼서 과세가 된다고 하면은 어떤 세금과 관련이 있을 것이냐를 보면 이제 부가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소득세, 법인세가 있을 텐데 먼저 부가가치세는 이제 과세냐 면세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제화라고 하면은 이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제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 NFT 자체는 뭐 미술품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희소성을 부여받은 그런 재화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는 당연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술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가가 직접 창작해서 만든 제품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면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NFT가 만약 미술품이라고 하면은 동일하게 예술 창작품에 해당되는 것들은 부가가치세를 이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면세가 되기 위해서는 이 NFT가 창작품인지 그리고 이 모방한 작품이 아닌지 이걸 이걸 기준으로 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 창작품 같은 경우에도 대량 복제품이나 이제 모조품은 부가세를 면세를 해주지 않고 과세를 하고 있고 그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NFT도 대량으로 찍어낸 경우라고 하면은 과연 무조건적으로 이제 부가세 면세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여지 이슈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 NFT를 기존에 있던 그러한 저작물들을 활용해서 그걸 NFT로 화를 했다고 했을 때는 이것도 이제 예술 창작품으로 볼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작권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요. 그래서 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여지만 잘 피해간다고 하면은 2차 저작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예술 창작품으로 인정받아서 부가세를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NFT를 위해서 만든 작품이나 뭐 기존의 작품에 관한 저작권을 활용해서 이걸 NFT화를 시켰거나 똑같이 이제 최소한의 이제 창작성이 좀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술 창작품에 해당돼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 측면인데 크게 이제 개인 소장하시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소장을 하거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작가분들이 있을 거고 또는 뭐 딜러나 갤러리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작가도 그렇고 이제 딜러나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결국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소득세법상에서 사업소득이라고 하면은 영리 목적으로 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을 의미하고 작가분들도 그렇고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러한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된다고 보는 게 맞고 개인이 소장하는 또는 이제 일회성으로
투자를 해서 차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업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 내가 이제 판매를 해서 얻은 수익이나 또는 뭐 2차적 저작물에서 나온 로열티 수익 또는 이걸 중개를 하고 얻은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그 전체 수익 금액에서 내가 이제 실제로 지출한 그런 비용들을 차감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될 거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미술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술품에 준해서 필요 경비를 인정을 받고 그 나머지의 차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미술품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이슈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양도가액 6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준다는 건데 6천만 원이 결국 원화 기준이거든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근데 이 NFT 거래할 때는 주로 이제 암호화폐로 거래하고 이 암호화폐는 시세 변동성이 사실 크잖아요. 또 외화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언제 시점에 환율을 적용해서 이걸 계산할 거냐. 그 시점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게 아직까지는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과세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NF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활동 공간이라던가 국적을 알기 어려운 게뭐 닉네임이나 아이디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연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소득세는 열거된 항목들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열거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 법문상에는 회화는 손으로 그린 걸 의미한다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NFT는 우리가 손으로 그리진 않잖아요. 컴퓨터 활용해서 디지털 아트의 개념인 건데 과연 그러면 이것도 열거 대상이 명확하게 딱 들어맞지는 않는데 인정을 해서 과세를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것도 아직은 좀 논란의 불씨가 좀 살아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속증여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제 부자들이 이 미술품을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을 많이 한다고 했던 게 이 시세 조작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냥 미술품은 이제 특히나 뭐 원본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되는 사례도 찾기 힘들고 각각의 작품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시세 평가를 할 수가 없고 그 유사한 매매 사례도 찾을 수가 없어서 감정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감정 평가도 결국에는 그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게 확인이 되기가 좀 어렵다 보니 그냥 취득가액으로 양도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증여를 하거나 하더라도 이거를 과세관청에서 인정 안 하고 다투기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뭐 NFT도 사실 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시세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규정되기 어렵고 확인하기 어렵고 그리고 뭐 NFT를 감정 평가한다는 건 더더욱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그 NFT가 모든 것들이 이제 동일성을 인정받기도 사실 쉽지 않다 보니 이걸 통해서 좀 부의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고 지금도 좀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지 않을까 양성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미술품은 이제 50억이 넘어가야지만 언제든지 적발됐을 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 밑을 50억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징역하거나 15년만 지나면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할 수가 없거든요, 국가에서. 근데 NFT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 이전을 했을 때 이걸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좀 암묵적으로 활용이 좀 많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발됐을 때는 이제 좀 미술품과 동일하게 동일한 기준을 좀 준용을 해서 적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투자 자산별로 과세 현황이 작년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걸 제가 따온 건데 NFT는 뭐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이제 조각품은 이제 미술 작품에서 제외가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없다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이거를 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부동산은 똑같이 양도가액이 20억이고 취득가액이 5억이라고 했을 때 부동산은 15억에 대해서 거의 한 6.7억 정도 세금이 나오거든요. 이제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주식은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으로 해서 한 4억 가까이 세금이 나오고 코인은 이제 25년부터 과세 대상이라고 했을 때는 3억 3천 정도 해서 세후 수익률이 한 78% 정도 나오는 건데 이제 미술품 NFT나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 차익이 15억인데 실질적으로 세금 나오는 거 따져보면 64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월등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월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러한 뭐 차익들을 신고를 안 해도 되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저희 업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왜냐면 신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같이 물게 되면 그게 너무 커져서 우선은 신고를 하시고 추후에 이게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게 확정이 되면은 경정 청구를 통해서 이제 되돌려 받으시라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긴 한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 법령이 구체화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런 질의를 국세청에다가 질의를 하더라도 아직까지 본인들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답변이 어렵다고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그러한 업데이트 내용들이 있으면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